안녕하세요. 23번째 디딤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시장 실패가 일어나는 경우로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공공재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불완전 시장인 경우를 얘기했었죠. 세 번째로 공유 자원과 시장 실패, 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 자원은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뭘까요? 경합성과 배제성을 통해서 봤을 때 경합성은 있지만, 그렇죠, 바로 배제성은 없는 경우, 그런 자원을 공유 자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공해상의 어족 자원 같은 경우, 자, 누구나 공짜로 가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배제성은 없는데 내가 잡으면 다른 사람 못 잡는 거죠. 경합성은 있는 거. 이런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그렇죠, 남용으로 인해서 자원이 고갈되기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 실패가 일어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바로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공유지의 비극. 자, 요 개념도 역시 수업 시간에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교과서에 있는 거죠. 자, 여기 공공재 성격을 나타내는 건데, 등대 같은 경우에 어떻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돈을 안 내고, 자, 요 선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배제성의 성격을 띠고 있고, 그 다음에 A라는 사람이 이용한다고 B라는 사람이 이용 못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함께 이용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경합성의 성격도 띠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외부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자, 외부 효과. 어떤 시장 참여자의 경제적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을 줬는데도 그 혜택에 대해서 어떤 대가도 받지 않는다면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이 적어지겠죠.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떤 경제적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손해에 대해서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는다면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자, 그런 경우를 바로 외부 효과라고 합니다. 이렇게 혜택을 받았는데 어떤 대가도 받지 않는 경우를, 그거를 외부 경제 또는 긍정적인 외부 효과라고 하고, 손해를 끼쳤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않는 경우를 부정적인 외부 효과 또는 외부 불경제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어떤 과소 생산되거나 또는 과다 생산되는, 과소 생산 또는 소비되거나 과다 생산 소비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외부 경제와 외부 불경제를 나눌 수 있는데, 자, 다른 경제 주체에게 이익을 주지만 대가를 받지 않는 거. 그러니까 항상 외부 경제는 과소 생산이 문제가 되는 거죠. 과소 생산. 사회가 최적의 상태보다 항상 적은 수준에서 생산되거나 소비되는 거. 이게 외부 경제고, 외부 불경제는 자, 사회가 필요로 한 것보다 지나치게 많게 생산되거나 소비되는 거. 자, 이게 외부 불경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렇게 네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비 활동과 관련돼서 또는 생산 활동과 관련돼서, 자, 이렇게 과소 생산되는지 또는 과소 소비되는지, 과다 생산되는지 과다 소비되는지, 과다 생산 과다 소비는 외부 불경제가, 그 다음에 과소 생산 과소 소비는 외부 경제가 일어나는 경우죠. 그래서 소비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 소비 활동과 관련된 거는 편익입니다. 편익이 관련된 거고, 생산 활동과 관련된 거는 비용이 관련된 겁니다. 이것이 그래프로 나타날 때는 편익은 바로 수요 곡선과 관련 있는 거죠. 수요 곡선과 관련 있고, 그러니까 소비 활동은 수요 곡선의 어떤 이동으로 나타내고, 생산 활동은 공급 곡선의 이동으로 나타낸다는 거, 그걸 머릿속에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비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큰 상황이 발생한다.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위에 있게 되는 거죠. 자, 위에 있게 되는 경우, 그래서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적은 수준에서 소비하게 되는 거. 그 다음에 생산 활동으로 인해서 발생할 경우에는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적은 경우 상황에서 발생해서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적은 수준에서 생산한다.
예를 들어서 독감 예방 접종 같은 경우, 독감 예방 접종은 내가 독감 예방 접종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이, 사회가 얻어지는 이익이 더 큰 거죠. 내가 얻는 이익보다, 사적인 이익보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한테 어떤 이득도 없으면은 그런 독감 예방 접종을 하려는 사람들이 적어지겠죠. 그렇죠? 사회가 필요한 것보다 적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거를 외부 경제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외부 경제. 자, 그리고 외부 불경제는 역시 두 가지, 소비 활동과 생산 활동을 나누는데, 길거리에 막 담배를 피고 다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게 한다면은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그렇죠? 그런 경우를 외부 불경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면 소비 활동과 생산 활동을 나눌 수 있는데, 소비 활동은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적은 상황에서 발생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길거리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를 예를 들 수 있겠네요. 내가 담배 소비를 하게 되면은 내가 얻어지는 이익이 많은데 비해서 사회가 얻어지는 이익은 별로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럴 경우에 바로 외부 불경제가 나타나는 거고, 그 다음에 공장에서 폐수를 막 버린다고 합시다. 생산활동을 위해서. 그러면은 개인이 들어가는 비용보다 사회가 들어가는 비용이 훨씬 더 커지겠죠. 이런 경우도 바로 외부 불경제가 일어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폐수 버리는 경우.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그래프로 좀 더 이해하도록 할게요. 그래프로. 자, 아까 외부 경제인 경우 얘기했었는데, 자, 이쪽이 외부 경제, 외부 불경제인데, 자, 여기서 그래프로 이해할 때 주의할 점. 자, 편익과 관련된 거는 편익은 소비와 관련됐다는 거, 소비와 관련됐다는 걸 좀 알아두면 되겠고, 자, 편익은 소비와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비용은, 여기서 비용이라는 것은 생산과 관련된 거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되겠죠. 이거는 또 소비와 관련된 거는, 이거는 수요 곡선의 모양을 갖고 있고, 생산과 관련된 거는 공급 곡선의 모양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요 그래프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요 그래프부터 살펴보면은, 이거는 공급 곡선과 관련 있는 거죠. 공급 곡선이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는 생산 측면과 관련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원래 있는 거고, 요게, 그다음에 요게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변화된 거죠. 그런데 요 변화된 게 바로 사회적인 거고, 요 원래 이게 사적인 거죠. 그러니까 공급곡선이니까 사적 비용, 그다음에 요거는 사회적 비용,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사적 비용과 마주친 요거는 실제 생산량이 되겠죠. 요 실제란 말은 뭐와 똑같은 얘기냐면은 시장이라는 말 또는 현재라는 말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시장 또는 현재라는 말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랬을 때 생산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그 폐수를 막 버리는 행위를 하면은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보다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이 큰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 비용이 이 사적 비용 위에 있겠죠. 그러면 실제 지금 생산이 되고 있는 것은 요 점에서 되고 있는데, 최적의 상태는 이 사회적 비용과 만나는 점, 요 점이 바로 최적인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 지금 과다 생산되고 있는 거죠. 이걸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사회적 비용을 사적 비용에 맞춰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아니면은 이 사적 비용을 사회적 비용에 맞춰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다가 정부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쵸. 바로 벌금이나 아니면 과태료나 이런 거를 처분하면은 이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 수준으로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최적 상태, 실제 여기에서 이루어지던 생산이 최적 상태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자, 역시, 공급 곡선이 표시되어 있으니까, 역시 생산 측면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생산 측면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위에 있으니까, 개인이 들어가는 비용이 더 크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게 실제 또는 시장에서 생산되는 것 또는 현재 생산되고 있는 게 여기죠. 그런데 사회적 비용 지금 개인이 들어가는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더 높은 경우니까,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최적 상태로 맞춰주기 위해서는 이만큼 정부가 어떤 보조를 해줘야 되겠죠. 그쵸? 예를 들어서 담을 없애고 꽃밭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준다든지, 또는 폐수 정화 시설을 한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준다든지, 그러면은 이 사적 비용이 그만큼 낮아져서 이 사회적 비용과 일치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최적의 생산량으로 이렇게 증가하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외부 불경제. 자, 여기 수요 곡선이 그려져 있으니까 소비 측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소비 측면이고, 그 다음에 요 곡선이 사적 편익이죠. 사적 편익, 원래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변한 게 사회적이라고 그랬죠. 사회적 편익을 나타내는 거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소비되는 게 요만큼이죠. 근데 최적의 상태는 이만큼이죠. 이만큼 어떻게 되죠, 지금? 자, 사람들 자동차를 많이 소비하게 되면은 배기가스 나오고 막 그러게 되겠죠. 그런 사람들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휘발유세 같은 거 도입하고 그러는 거죠. 그만큼 요만큼 줄여야 되겠죠. 그렇죠? 그럴 때 최적의 상태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여기 역시 수요 측면이 나왔으니까 소비 측면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사회적 편익이 위에 있으니까, 사적 편익이 아래에 있으니까, 실제는 여기서 지금 형성되는데 최적의 이만큼이니까, 자, 이만큼을 끌어올려줘야 되겠죠. 어떤 여러 가지 보조금을 지급해 준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자, 그래서 자, 요런 어떤 그래프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의 비대칭성, 이것도 역시 시장 실패가 일어나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거래 당사자들이 가진 거래에 필요한 정보의 양이 서로 다른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역차별과 그다음에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그래서 상대적으로 거래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한 당사자가 바람직하지 않은 상대방과 거래할 가능성이 높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시장 실패가 일어난다는 거죠. 도덕적 해이도 마찬가지고, 상대적으로 거래에 필요한 정보가 많은 당사자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행동하여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역시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하고, 바로 시장 실패가 일어나는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래 당사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거나 시장의 자원 배분 기능을 왜곡시켜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낮아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나머지 내용은 다음 디딤 영상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